치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남겨주신 CT랑 사진은 제가 좀 살펴봤고요. 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얼굴뼈 분석할 때 일반적으로 수치 분석을 좀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악각 사이의 거리를 재요. 이렇게 재보면 한 104mm, 105mm 정도 되죠. 대한민국 남자 평균은 102mm예요. 사각턱의 좌우 폭이 조금 넓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광대 너비를 재는데 광대 너비를 이렇게 재보면 한 134mm 정도 되죠. 남자 평균이 135예요. 그러니까 광대는 뭐 그닥 큰 편 아니고요. 그 다음에 두상 너비를 보는데 두상 너비를 이렇게 보면 146 정도 측정이 되죠. 남자 평균이 148이에요. 그래서 두상은 조금 좁은 편이에요. 전반적으로 보면 약간 이런 형태죠. 마른 목골로 약간 이런 형태여서 조금 더 여기가 더 부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면에서 보는 건 얼굴 길이를 보는데 이마뼈, 코뼈 만나는 점에서 이 턱 끝까지 길이를 봐요. 이렇게 측정해 보면 지금 123mm 정도 측정이 되는데 대한민국 남자 평균이 125mm예요. 그러니까 2mm 정도 짧은 정도고요. 요걸 조금 세분해서 보면 이마뼈, 코뼈 만나는 점에서 이 코앞가시라고 하는 부분까지 재는데 이렇게 재보면 이게 한 50mm 정도 되죠. 근데 남자 평균은 이게 56mm예요. 그러니까 중안면부 여기가 굉장히 짧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코앞 가시에서 이 턱 끝까지 요 길이를 재보면 이게 한 70mm 정도 되죠. 근데 남자 평균이 70mm예요. 그래서 사각턱의 길이는 괜찮다. 이 하안면부의 요 길이는 괜찮은데 요 중안면부가 조금 더 짧아서 더 짤뚱한 느낌이 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옆모습에서 보는 거는 이제 사각턱을 보는데요.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보통 귓볼 기준으로 봐요. 귓볼 기준으로 봤을 때 남자 한 2cm 정도 있으면 적당하다고 하는데 지금 환자분이 한 2.5cm, 3cm 조금 안 되게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는 괜찮은 상태라서 귀밑각은 굳이 잘라줄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턱 끝이 이렇게 자를 대고 그 다음에 코 기준으로 아랫입술 달랑말랑한 이런 선을 그으면 지금 이만큼이 전진이 부족한 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 기준으로 보면은 대략 한 10mm, 한 11, 2mm 정도 앞으로 전진이 돼야 되는 그런 상태로 심한 무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심한 무턱 환자는 이중턱이 있고 무턱이 심하니까 이 볼살이 많이 보이고요. 이쪽에 사탕 문 것 같은 약간 심술보라고 하죠. 이런 모습이 있어서 좀 뭉뚝해 보이는 느낌을 주는 거죠. 턱 길이는 충분하기 때문에 길이를 더 만들 필요는 없지만 여기서부터 전진되는 게 한 12mm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보면 여기서 보면 한 이만큼 이상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이런 보형물이나 또는 여기서 여기 정도까지 가는 이런 형태의 보형물을 만들어 주는 게 환자분한테는 맞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정면에서 볼 때 약간 고개를 숙여보면 지금 보면 볼살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꺼지죠. 이 얘기가 뭐냐면 여기 체부 볼륨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략 12mm가 앞으로 나간다 하면은 이 부분도 한 6, 7mm 이상은 볼륨이 생겨야 조금 턱선이 생기지 이 턱끝만 이런 식으로 나가면 여기가 훅 더 패여 보여서 아마 이런 턱끝이 돼요. 그럼 약간 투탕카멘 같은 모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체부 쪽에도 볼륨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한 한 10mm 이상 되는 심한 무턱을 가지고 있어서 옆모습에 보면은 막 이중턱도 보이고 막 턱이 없어서 입 나와 보이고 막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입이 나왔다기보다는 뭐 턱이 무턱인 게 한 90% 정도고 입이 나온 게 한 10% 미만이에요. 그래서 턱을 무턱 수술을 하시는 게 환자분한테는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불만사항 이거 보면 무턱이 심하고 돌출입 있다. 볼살, 턱살 많다 해주셨는데 지금 키가 74에 80kg잖아요. 살 많은 건 체중이 많이 나가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체중 감량을 본인이 좀 하셔서 대충 한 70kg까지 한 10kg 정도 빼면 볼살도 많이 좋아지고 남자한 모습 생겨요. 그래서 팔자주름 이런 거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팔자는 솔직히 조금 꺼져 있거든요. 중안면부 꺼진 게 있어서 이런 부분이 꺼져 있는데 지금 볼살 이렇게 많은데 이것까지 올라오고 나면은 완전히 퉁퉁이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턱은 어차피 뼈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 수술을 하지만 체중 감량도 무조건 필요하다. 그래야 이런 팔자주름도 좀 옅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턱 필러, 다이어트로 무턱 해결될 양이 아니에요. 12mm 정도면 엄청나게 많은 양이고, 턱에 필러 맞는 거는 그냥 느낌만 보세요. 어떻게 변하는지 몰라서 한번 재미삼아 맞아보고 싶어요. 그러면 맞으세요 라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심한 무턱을 필러로 해결한다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필러로 안 되면 턱끝 전진술을 해야 되는지 아까 질문 주셨는데, 턱끝 전진술을 하면은 뭐가 문제냐면요. 이 체부 볼륨 여기가 이렇게 오목하게 없는 게 더 심해져요. 턱이 이렇게 나오면 여기는 이렇게 더 패여요, 여기가. 그러면 이 볼살 여기 경계가 이렇게 더 생겨서 이 부분이 아마 뒤집어진 오메가 쉐입처럼 정면에서 보면 약간 이런 모습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모습이 오히려 되게 또 불편한 느낌을 줍니다. 심한 무턱이기 때문에 전진술로는 대략 한 6mm 정도가 맥시멈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상 10mm 이상 전진한다고 말하는 선생님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전진이 된 모습을 CT로 보여주는 분들은 또 없죠. 또 보여주는 것도 약간 조작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10mm 이상을 전진술로 뭐 2단 전진해서 한다는 말은 그냥 그들의 바램이고 실제 현실에서 그렇게 전진되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고, 특히나 환자분처럼 체부 볼륨이 없는 분이 그렇게 무리하게 전진술을 하게 되면 이 체부 볼륨을 빌려다가 앞에다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나가면 나갈수록 여기는 그보다 더 많이 꺼져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뒤집어진 오메가 쉐입이 생기기 때문에 심한 무턱 환자에서 전진술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돌출입은 어느 교정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하셨는데, 치열을 맞추려고 교정하는 건 찬성인데 입을 넣으려고 교정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환자분 인중도 길고 팔자도 꺼져 있어서 인매가 되게 안 예뻐질 거예요. 약간 여기 부분이 할매 인상 되면서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치열을 맞추려고 교정한다는 건 찬성이지만 입을 늘려고 교정을 하지 마시고요. 심한 무턱, 여기가 원인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다가 집중을 하셔서 한 이런 형태의 조금 큰 보형물을 넣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수술 후 일상생활은 결국은 붓기 싸움인데, 수술하고 나서 한 3, 4일 지나면 말하고 먹고 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실밥 뽑는 거는 한 2주 정도라서 보통 환자들한테는 대략 한 3, 4일 정도면 돼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물론 부어있고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뭐 직장 다녀서 말하고 움직이고 식사하고 이런 거에 불편한 건 아니고, 부어서 불편한 거니까 그건 직업군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는 대면 업무를 주로 하시는지, 아니면 사무를 보시는지, 또는 마스크 쓰고 작업하셔도 되는지에 따라서 환자분에 따라서 휴가 날짜나 이런 거는 정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턱에 필러 많이 넣는 거 절대 반대하고요. 지금처럼 심한 무턱인 경우에 전진술은 독이 될 수도 있다. 전진술 하고 저한테 다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아무리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보형물이 싫어서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 것도 이해해요. 하지만 하고서 또 하면 2번 고생하고 입안 2번 째고 돈도 2배로 들고 시간도 2배로 들잖아요. 제가 보형물 수술을 주로 해서 그런 게 아니라 5, 6mm 정도 되면은 저도 전진술 합니다. 하지만 환자분처럼 체부 볼륨, 이 부분이 볼륨이 없는 분들은 전진술은 독이 됩니다. 영상 천천히 여러 번 살펴보시고요.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